자,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뭐 다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딕셔너리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달래요. 저는 그냥,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저는 1월, 딱 3월까지만 담아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건 리스트죠. 그죠? 그럼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사실 얘가 해당 월의 마지막 일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름만 보고. 근데 얘가 1월에 데이터인지 2월에 데이터인지 3월에 데이터인지 이것만 봐서는 사실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딕셔너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1월 하게 되면 1월에 대한 데이터, 2월 하게 되면 2월에 대한 데이터, 3월이라고 하게 되면 3월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 밸류, 키값 형태로 한 쌍을 이뤄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리스트는 대가로라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중가로입니다. 중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3월. 그래서 이 파이썬 딕셔너리도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든지 아니면 뭐 자바에서 맵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좀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해당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편하죠? 자, 그러면 딕셔너리를 우리가 왜 쓴다고요? 아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리스트 장점이 뭐라 했죠?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만 이제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왜 불편한 거예요? 인덱스를 일일이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데이터를 우리가 넣을 때는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리스트가 있다 했을 때 A.append 해가지고 뭐 10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뭐 기존에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있대요. 그리고 4라고 추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인덱스에 추가된다? 0, 1, 2니까 그죠? 세 번째 인덱스에 그렇죠. 잘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끄집어낼 때도 내가 지금 이 4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인덱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나중에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요소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위치를 알아내려는 코드를 사실상 또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당 위치를 알려면.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접근할 때 불편하다. 자, 그에 반면에 딕셔너리는 어때요? 일단 장점은 뭐예요? 얘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편한 거죠. 왜 편해요? 우리가 리스트처럼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키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당 키만 기억할 수 있으면 어때요? 딕셔너리 접근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ages라고 썼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짱구라 썼어요. 짱구의 나이. 그러면 이 짱구의 나이가 엄청나게 뒤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안에서 섞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짱구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짱구만 기억하면 그 짱구하고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단점은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죠. 그러면 데이터 넣을 때 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를 직접 지정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 날들에 한 번에 담아달라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신 분들은 잘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하래요? 그죠?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달래요. 반복문을 통해서. 자, 프린트해서 얘는 정답 1, 얘는 정답 2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담을 수 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담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어있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자, 제가 딕셔너리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뭐라 했어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이라 했죠. 만약에 기존에 1월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정이죠. 그죠? 수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월은 29일, 그 다음에 3월은 31일. 자, 이렇게 데이터 넣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있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담아달라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또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거 잠깐 주석 걸게요. 먼세이드 데이잖아요. 폼은 I, in, range, 그 다음에 1, 3 플러스 1, 뭐 4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1월부터 3월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month라고 쓰시고요. 저는 I 플러스 월 이렇게 쓸 건데,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그럼 왜 에러 나죠? unsupported operated type for int and str.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러분들 i에 들어오는 값은 뭐예요? 여기 보면 마우스만 올려도 뭐라고 돼 있어요? i 옆에 인트라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는 얘 딱 클릭해도 마우스 대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스트링이죠. 문장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i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 정수가 들어오는데 정수랑 문장은 합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쵸, 없죠. 파이썬에서는 문장과 정수를 더하는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얘를 이제 i를 형변환해 주면 되는데, 뭐 굳이 i를 int로 형변환해 줄 필요 없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 f스트링 쓰면 되는 거예요. f스트링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months에 알아서 이제 1월, 2월, 3월이라는 이 문장이 뭐가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tr,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str 한 다음에 i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str i 플러스 월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months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해서 months, 자, 실행해보면 자 1월, 2월, 3월 나오죠. 자, 그러면 1월, 2월, 3월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months and days, 여기다가 months,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31만 이렇게 넣게 되면 주구장창 뭐만 들어가요? 그렇죠. 주구장창 1월, 2월, 3월만 들어가지만 1월, 2월, 3월 뿐만 아니라 매칭되어 있는 데이터가 뭐가 들어간다? 31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쵸? 요 31만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31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날짜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end day라고 쓸게요. 31일. 그 다음에 months and days에다가 months라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 end day라 썼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쓰나 아까처럼 쓰나 결국엔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을 쓰는 거예요. i가 만약에 2를 만났다. 그럼 2 같은 경우는 뭐예요? 끝날이? 현재 29일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else elif 써가지고 i in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4, 6, 9, 11.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죠? end day가 며칠이에요? 30일이잖아요. 그죠? 30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end day가 처음에는 31일을 초기값으로 쓰고 조건문에 의해서 i가 2다. 그러면 이 29를 넣어줘라. 그 다음에 4, 6, 9, 11 같은 경우는 30일을 넣어줘라.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1월, 2월, 3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보이죠? 1월, 2월, 3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12로 고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온다? 자, 알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분들도 굉장히 잘 하신 건데,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months and days 딕셔너리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리스트 버전을 하나 만들 겁니다. months and days 리스트 버전. 자, 리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31일부터 이렇게 값을 넣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요거는 지워줘야겠죠. 됐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들 인업레이트라는 개념 배웠죠? 인업레이트가 뭐라고요? 인덱스랑 그 밸류 값을 동시에 가져오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for i 그 다음에 end day 그 다음에 inoperate라고 적어주시고 months and days list 버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i에는 0 들어오고 31일 들어오고 1 들어오고 29 들어오고 그런 식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months, 그죠? months라고 쓰시고 저는 f 스트링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스트링 쓰다 i 플러스 1이라 쓰는 거예요. i 플러스 1은 뭐예요? 왜냐면 i에 0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1.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치는 거죠. 뭘? 월을. 자, 이렇게 썼을 때 뭐가 완성된다? 1월, 2월, 3월, 4월 완성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 소환해가지고 months and days 소환해서 여기다 months 넣어주시고 거기다 뭐 넣어주면 되나? end day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요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다 정답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수작업으로 출력. 자, 한 번에 담아달라 했으니까 한 번에 담은 거는 여기 있죠? 정답 4번째. 수작업 출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1월, 2월, 3월로 접근하면 되겠죠? 프린트해서 여기는 1월 2월, 3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months and days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작업으로 출력도 가능하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뭘 쓰래요? 키스를 쓰래요. 키스를 일단 키를 순회 출력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for i라 쓰지 말고 end day라 씁시다. end day라 말고 months라 쓰면 되겠죠. months.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months and days kiss.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키들만은 리스트를 만든다 했죠. 즉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months만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1월, 2월, 3월 나오죠. 이게 정답인 거죠. 왜냐면 키만 순회 출력해달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하래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밸류를 순회 출력할 수 있죠. 왜냐면 키를 이용하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로 밸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키를 일단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당 키로 뭐 해야 한다? 딕셔너리에 있는 밸류 값으로 접근해야 된다. 보이죠? 자, 그러면 months and days라 쓰고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예요? months만 써주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1일, 29, 31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스라는 함수, 그 다음에 뭐 values라는 함수,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같이 풀어봤어요.